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다뤄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자, 우리말로 수소결합이라고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소결합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말이 길고요. 하이드로진 본딩도 말이 길어서 내가 앞으로 HB 이렇게 줄여 쓰겠습니다. 그죠? 말이 너무 길어서 HB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럼 이 수소결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 anything이니까 그야말로 뭐 뭔가 규정돼 아무거나 다 된다니. 아무거나 다 돼요. 아무거나 다 되는데 그 끝에 말단 X라는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수소가 Y라는 원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는 1. X, Y는 누구냐? 요 세 개 중 하나여야 됩니다. FON.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아까 얘기했던 전기 음성도 있죠. 이게 가장 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를 다 조사했다고 했죠. 그 조사한 수치가 가장 큰 1, 2, 3등이 바로 저 FON 색입니다. 뭐 나왔으니 외워나 볼까요? 플러리는 전기 음성도가 4.0이고요. 산소는 3.5고요. 질소는 3.0, 3.1 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전우주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1, 2, 3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기서 X라고 하는 것, Y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된다? X와 Y는 같아도 되고요. 달라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아까 2.2라고 했죠. 그러면 비교를 하면 수소가 플러린, 산소, 질소 누구랑 비교해도 2.2는 다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소에는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X와 Y에는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구조상에서 어쩔 수 없이 수소가 델타 플러스, X하고 Y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이때 이 둘 사이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데 묘하게도 이 정전기적 인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타나면 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정전기적 인력을 요걸 HB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살펴보면 그럼 저 수소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물 분자고 물 분자거든요. 자, 요 사이에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아니에요? 수소결합 맞다고요. 수소가 있고 X하고 Y가 FON 중에 하나면 되니까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알겠죠? 자, 또 해볼까요?
자, 요 사이에도 수소결합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사이에도 수소결합 된다고요. 왜냐하면 수소를 중심으로 FON, 수소를 중심으로 FON 중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수소결합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수소를 중심으로 FON 중에 하나, 수소를 중심으로 FON 중에 하나.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저런 경우들이 수소결합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요런 경우는 수소결합인가요? 자, 저런 경우는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수소결합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수소를 중심으로 FON은 됐는데 수소를 중심으로 여기 FON이 아니죠. 그럼 수소결합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를 꼭 알아두시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저 수소결합은 기억해 두세요. 수소결합은 보통의 경우 극성 분자간 인력 분산력 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HB 수소결합이 가능한 분자는 분자량이 작아도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분자량하고 끓는 점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자량하고 끓는 점이.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크다고 했죠? 근데 수소결합이 나타나 분자량이 작아도 끓는 점이 확 치솟아요. 그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뒤에서 보게 될 건데 그런 희한한 데이터들이 이 수소결합 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쓰시고 자, 쓰시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지워 되겠죠? 이거 지워 되겠죠? 이거 되겠죠? 그 다음 3.2 자, HB가 수소결합을 줄임말이라고 했죠. 자, 이 수소결합에 의한 인력이 최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결합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냐면 말씀보자. 어떻게 그려볼까? 그렇지. 여기 물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물 분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수소는 전기임송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소들은 전기임송도가 커서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요 사이에서 수소결합 나타날 수 있나요? 수소결합 돼요, 안 돼요? 수소결합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수소를 중심으로 FON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수소를 중심으로 한 뭐를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요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수소결합이 언제일 때 가장 최적이냐면 바로 180도일 때 수소결합이 최적이 됩니다. 자, 뭐 때문이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수소는 델타 플러스지만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거냐면요. trọng力이 나타날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저 산소 델타 마이너스가 나타날 건데 요 끼리의 trọng力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작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trọng力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란 얘기예요? 요렇게 산소가 델타 플러스일 때, 아니 수소가 델타 플러스일 때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인데 수소결합이 여기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요 사이 각도를 180도로 만들 때 수소결합이 가장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어도 수소결합은 되지만 이것보다는 이럴 때 요 수소결합이 더욱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물에다가 얼음을 띄우면 얼음은 가라앉아요, 떠요? 얼음이 뜨잖아요.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얼음 뜨잖아. 그럼 얼음이 뜬다는 얘기는 얼음의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지. 그럼 얼음의 밀도가 왜 더 작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죠. 얼음은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이 최적인 상태예요. 고체니까 그 고체 안에 분자들이 운동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운동을 잘 안 하고 돌아다니지도 않을 테니까 그 고체 얼음 결정 내에서 물 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다? 하이드로진에 의한 결합각 제한, 그게 180도요 때문에 얼음 형성 시에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빈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얼음은 물에 뜬다는 얘기죠. 이건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레고 알죠? 레고 장난감. 장난감 중에 레고 알죠? 레고 상자 안에 부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레고 상자를 뜯어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블록들로 막 만들어서 모습 만들어요? 그럼 만든 그거를 다시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는 얘기는 특정 부품과 특정 부품의 각도를 규정한다는 얘기죠. 레고하고 레고 부품을 붙인다는 얘기는 부품과 부품 사이의 각도가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각도를 내가 규정된 어떤 각도로 딱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도가 자유로우면 내가 편하게 뭐 그냥 언제든지 밀도를 크게, 밀도를 작게, 밀도를 크게 만들 수 있지만 각도가 규정되면 그 각도에 따른 밀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각도가 규정되면 평균적으로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고 조각을 가져다가 물체를 딱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니 원래 그 상자 안으로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보다는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지고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얼음이 어떻게 된다? 물 위에 뜬다. 뭔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40페이지에 3.5 끓는 점에 대한 수소결합의 영향 찾았습니까? 40페이지 3.5 끓는 점에 대한 수소결합의 영향 찾았어요? 찾았죠?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40페이지 끓는 점에 대한 수소결합의 영향. 자, 거기에 그림 10 있죠? 그림 10. 이게 억수로 중요하거든.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A. 자, 이거 지우고. 자, 3.5. 여기 보시면 끓는 점에 대한 수소결합의 영향. 자, 이거 한번 살펴보자. 자, 거기 보시면 교재에 있는 그림 10이거든요. 거기 그래프가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딱 하나만 보자 이런 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됐고, 아유, 진짜 튀기지가 않냐. 짜잔.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각각이 누구냐면 HF, HL, HBr, HI입니다. 그 그래프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것에도 설명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X축이 분자량을 뜻하고요. Y축이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얘기합니다. 찾았죠? 찾았죠? 됐죠?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선 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보세요. HCl보다 HBr, HBr보다 HI가 점점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끓는 점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자간 뭐가 커질까요? 분자간 뭐가 커질까요? HCl끼리보다는 HBr에서 뭐가 더 커질까요? 분산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HF는 자, 분자량 비교했을 때 분자량 커요, 작아요? 얘는 분자량 작잖아요. 그럼 분자량이 작으면 분산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HF는 이 비교 대상 중에서 분자량과 분산력
작아요. 그런데 분자 간 하이드로진 본딩 요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BP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저 HF끼리의 수소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렇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음성도 비교하면 수소하고 플러린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고요? 플러린이 더 크다고요. 자, 각각 값이 얼마냐면 수소가 2.2고요. 플러린이 4.0 정도 됩니다. 그럼 어디가 델타 플러스고 어디가 델타 마이너스죠? 플러린이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수소 결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 수소 결합이 분산력이나 보통의 극성 분자간 인력보다 훨씬 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작아도 끓는 점이 확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게 나머지 H2O, NH3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F를 예로 들었는데 거기 그림 10에 보시면 H2O도 NH3도 똑같은 경향이 나타나죠. 뭐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림 10에 보시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메테인 같은 CH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CH4는 수소결합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 못해요? CH4는 수소결합 못하잖아요. FON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CH4 같은 경우도 끓는 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소결합 못하고 분자량도 작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뭐야 이거? 그 다음 자, 여러분, 자, 저번 시간 숙제 주세요. 저번 시간 숙제. 그래, 했으면 됐어요. 숙제. 자, 숙제. 자, 숙제 해설지고요. 그냥 숙제. 응? 자, 숙제 주세요, 숙제. 자, 저번 시간 숙제. 이름. 여기 숙제 답지예요. 자, 숙제. 그 다음에, 자, 자기도 숙제. 이름. 읽었어요? 오케이. 숙제. 성이. 그 다음에, 이름 썼죠? 이름? 분열이 숙제. 그 다음, 숙제. 오케이. 오, 잘했어요. 신나. 숙제. 자, 그 다음에, 오늘 숙제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 자, 오늘 숙제는 우선 오늘 숙제 받고요. 오늘 숙제 받고. 자, 얘는 오늘 숙제인데 숙제 잠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세요. 8페이지. 숙제 8페이지에 보세요. 숙제 8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16, 17, 18은 안 해도 돼요. 그렇죠? 16, 17, 18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15번까지만 해서 내시면 돼요. 알겠죠? 16, 17, 18은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낼 테니까 15번까지만 요건 풀이해서 내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저번 주 했던 내용을 복습 테스트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복습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갈 거냐? 저기 2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지금 끝나고 지금 날 따라서 22층으로 같이 갑시다. 가방 다 챙겨가지고 오세요. 자, 갑시다.